음, 개념 잡는 비주얼 뇌과학책이라고. 자네와 운해에서 올리버 섹스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뇌과학 지식 50이라. 크리스 프리스 애닐 세스 외 6인치음 전대호 옮김 브레인 사이언스. 책이 작은 책인데 여러 명이 합친 내용인 걸 이야기하네요. 30 세컨드 브레인. 뭘까요? 감각 기체. 지은이에 대해서 먼저 보고, 지은이는 크리스 프리스 런던 대학교 웰컴 재단 신경영상센터 명예교수가, 또 서식스 대학교 과학, 서식스 대학교 신경인지과학 심리, 또 크리스천 제더슨 뇌에 관한 종변 미신들의 저자가 있고, 케임브리지 연구원이 있고, 옮기니는 전대호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해서 독일 켈른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를 했다. 책을 이렇게 저렇게 번역 등 저서가 있네. 번역서가 있네. 30 세컨드 브레인. 감각, 감정, 거울, 공감각, 기능, 기억하는데 뇌의 발달, 신경 코드, 어려운 뇌, 우리가 색깔을 보는 이유, 색깔, 의도, 커피, 혼수 상태, 휴지 상태, 이렇게 한 30가지에 30가지가 넘네. 30 세컨드 브레인. 이게 30 세컨드 브레인이 카피라이트 2014년 개념 잡는 비주얼 뇌과학책이라. 크리스 프리스 애닐 세스 전대호 옮김. 프리스 런던 대학 웰컴 신경영상센터 명예교수. 인간의 뇌는 우리가 아는 가장 복잡한 대상이다. 인간의 뇌에는 적어도 900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가 있다. 그 뉴런들 각각은 그 자체로 복잡한 정보 처리 장치이며 약 1000개의 다른 뉴런들과 상호작용한다. 이토록 복잡한 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버거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뇌의 기본 요소가 뉴런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겨우 100년 전의 일이다. 처음에 뇌 연구는 뇌가 손상된 환자들에 의존했다. 건강한 자발적인 피실험자들의 뇌 구조와 기능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은 이건 불과 25년 전부터다. 뇌 스캐너에서 얻은 놀랄 만큼 상세하고 다채로운 영상들은 극적인 효과를 냈다. 인간의 뇌는 미디어가 예호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그 이미지가 첨부된 기사는 우리의 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나 정신의 윤곽 등을 다루곤 한다. 뇌 연구는 현재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뇌 활동 지도 더 브레인 액티비티 맵 프로젝트는 향후 10년에 걸쳐서 미국 정부로부터 30억 달러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관련자들은 인간의 뇌에 대한 매우 상세한 탐구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못지않은 성과를 내고 자폐증과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를 바란다. 뇌에 의존한다. 뇌가 없으면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뇌와 정신이 동일하다는 생각을 맞듣지 않게 여긴다. 나는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활동의 산물에 불과할까? 어떻게 뇌 활동에서 주관적인 경험이 발생할 수 있을까? 뇌의 작동 방식에 관한 우리의 이론들은 매우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어떤 이들은 인간 뇌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잡한 대상은 더 복잡한 무언가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생각은 과연 옳을까? 나는 이 문제가 진짜 문제라기보다는 외견상의 문제에 가깝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인간의 뇌가 이런 찬란한 성취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이해는 선조들과 동시대인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는 개별 뇌의 능력을 훨씬 능가한다. 우리는 문화와 협력이 가져오는 이 같은 효과를 너무 등한시한다. 고도의 사회성을 지닌 또 다른 동물인 벌을 생각해보자. 벌의 뇌는 무게가 1mg이며 겨우 100만 개의 뉴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디 작은 뇌 덕분에 벌들은 세계에 관한 학습을 하고 팔자춤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벌들이 협력을 통해서 이뤄내는 것들이다. 정찰에서 들어온 개체들의 보고에 기초하여 벌떼는 새 보금자리를 틀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관한 집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최근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벌들이 상호작용하여 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인간 뇌에서 뉴런들이 상호작용하여 결정을 복잡한 연결망이다. 900여 개의 이런 연결망의 뇌 활동이 내리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이 유사성을 생각하면 인간 뇌의 능력이 벌의 뇌에 비해서 극적으로 더 우수한지 감을 잡을 수 있다. 또한 나는 인간들이 벌떼처럼 집단을 이루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품게 된다. 협력하는 벌들의 집단이 성취할 수 있는 능력들은 개별 인간 뇌의 능력과 유사하다. 상호작용하는 다수의 인간 뇌와 대등한 능력을 보유한 시스템을 상상해 보라.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때마다 그런 시스템을 이룬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는 과학 연구에서 나온다. 우리는 과학 연구를 통해서 뇌의 비밀들을 밝혀낼 것이다. 그 연구의 과정이 얼마나 흥미진진할 것인지를 이 책에서 볼 수 있다. 에넬세스 서식스 대학교.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과학이 추구하는 가장 목표들 중에 하나다. 큰 목표. 이 목표는 과학이 최전선에 맞닥뜨린다는 문제들과 사뭇 다르다. 기괴한 미시 세계에서는 양자역학적 입자들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천문학이 다루는 시간과 공간의 팽창은 상식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반면에 인간 뇌는 어떤 의미에서 일상의 대상이다. 인간 뇌는 크기와 모양이 꽃 양배추와 비슷하다. 무게는 약 1.4kg이며 질감은 두부와 유사하다. 하지만 뇌는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대단히 놀랍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평균적인 성인의 뇌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결들이 있다. 그 연결들을 1초에 하나씩 센다면 다 셀 때까지 300만 년이 넘게 걸릴 것이다. 이런 가공할 복잡성을 생각하면 뇌 연결고를 포기하고 텃밭이나 일구는 편이 더 나을 성싶기도 하다. 그러나 뇌를 무시할 수 없다.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병을 비롯한 신경퇴행성 질환에 걸리고 있다. 또는 미래에 걸릴 것이다. 또한 우울증과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병들을 더 잘 치료하려면 뇌의 복잡한 연결망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뇌는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끈다. 뇌는 한낱 생각하는 기기를 훨씬 능가한다. 네, 구조가 이렇게 기계에 불과하지가 않다. 뇌는 서양의학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 사실을 오래전에 깨달았다. 다름 아니라 뇌에서 기쁨, 즐거움, 웃음, 농담, 슬픔, 비탄, 낙담, 한탄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물학자들 중에서 하나인 프란시스 크릭은
똑같은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다. 당신의 기쁨과 슬픔, 당신의 기억과 야망, 당신의 개인적인 정체감과 자유의지는 사실은 방대한 신경세포들과 거기에 딸린 분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의 행동일 따름이다. 또한 이것은 어쩌면 논란을 덜 일으키겠지만 역시 중요한 사실인데, 뇌는 우리가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과 세계 안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요컨대 뇌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사회와 자연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뇌 연구를 어떻게 시작할까? 시작은 보잘것없었지만 현재 신경과학은 전문 분야가 다양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사업이다. 신경과학 학회 연례 모임에는 2만 명, 때로는 3만 명 이상의 뇌과학자들이 참석한다. 이렇게 거대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를 한 개인이 따라잡는다는 것은 그의 뇌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불가능하다 싶다. 그러나 어느 과학 분야에서는 그렇듯이 다행스럽게도 이 모든 복잡함의 바탕에 놓인 몇 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길잡이로 삼을 수 있다. 이 책은 그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뇌과학의 아찔한 매력은, 자, 당신의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영성학 기술, 유전학, 화학, 컴퓨터 기술의 도움으로 우리의 뇌를 점점 더 세밀하고 선명하게 이해하는 중이다. 이 책의 구성은 이 책의 본문에서 당신은 선도적인 신경과학자들의 과학 저술가들의 간단 명료한 안내로 현대 뇌과학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아이디어를 50개를 둘러보게 될 것이다. 맨 먼저 뇌 구조에서 우리는 뇌의 기본 요소들과 설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출생 이후 또한 출생 전부터 뇌가 겪는 역사와 뇌의 진화를 추적할 것이다. 뇌에 관한 이론들에서는 뇌에 있는 무선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협업하는가에 관한 가장 유망한 이론 몇 가지를 접할 것이다. 뇌의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다룰 주제는 새로운 기술들 덕분에 우리가 뇌의 복잡한 구조와 활동 패턴을 지도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의식에서 우리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뇌와 의식적인 경험 사이의 관계를 탐구할 것이다. 어떻게 뉴런들의 활동이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당신으로서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주관적 경험으로 변환되는 것일까? 그 다음 장인들 지각행동, 인지와 감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의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중요한 기능들을 가능하게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뇌에서 우리는 평생 동안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병들거나 건강한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관한 최신 이론 및 몇 가지를 검토할 것이다. 하지만 책을 읽는 방식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정해도 무방하다. 순서대로 읽어도 좋고 띄엄띄엄 읽어도 좋다. 우리는 50개의 아이디어 각각을 간결하고 쉽고 재미있는 30초 뇌과학으로 요약해 놓았다. 한 주제에 관한 서술의 중요 메시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3초 뇌파도 마련했다. 3분 뇌 폭풍은 보충적인 생각거리를 제공한다. 각 장에서 사용된 가장 중요한 용어들을 해설하는 용어 해설과 신경과학이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한 데 기여한 주요 과학자들을 소개하는 대목도 유용할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뇌과학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중이라는 사실이다. 바야흐로 흥미진진한 시대다. 내가 과연 자기 자신을 설명해낼 수 있는지 시험해볼 때가 왔다. 차례를 보니까 뇌 구조, 뇌 이론에 대해서 영어를 해설하고 뇌 지도, 의식, 지각과 행동, 인지, 감정, 변화하는데 이렇게 부록에 대해서 쭉 됐네요. 책이 아주 고급스러운 책으로 사진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뇌의 구조에 대해서 영어 해설은 가지돌기, 스상돌기란 뉴런에서 돌출한 짧은 입력 성료이며 그 모양은 복잡한 나무를 닮았다. 관자엽, DNA 피질의 주요 구역 4개 가운데 하나이다. 뇌간, 뇌의 맨 아래 위치한 작은 줄기 모양의 구역이 있고 DNA 피질이 있고,
피질층, 뒤통수 옆, 마루 옆 DNA 피질, 미엘린 형성, 뉴런의 축삭돌기가 미엘린으로 감싸이는 과정이다. 시냅스, 한 뉴런의 축삭돌기와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뉴런들은 각각 분리되며 뇌는 연속적인 덩어리가 아니다. 시냅스를 건너는 소통은 신경전달 물질을 통해 화학적으로 일어나거나 전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시상은 뇌관의 꼭대기에 올라앉은 뉴런 집단들로 이루어졌다. 이마역 DNA 피질을 이루는 지극히 구역 가운데 하나고, 축삭돌기는 뉴런의 세포 본체에서 돌출한 길고 가는 섬유 프루키네 세포, 소뇌에만 있는 이 뉴런은 뇌에 있는 뉴런을 통틀어서 가장 큰 축에 들어온다. 해마, 관제 옆 깊숙이 위치한 해마 모양의 구역이다. 후각 시스템, 뇌에서 진화적으로 가장 오래된 부분들 중에 하나이다. 뉴런과 교세포 관련 조제는 이렇게 30초 저자 마이클 오시, 3초 내파, 3분 내폭풍. 이 무슨 핵심을 딱 잡았네요. 관련 주제는 이렇게 신경전달 물질과 수용체에 대해서 3초 인물, 기초 연결망을 형성하는 3분 내폭풍은 생각을 많이 해서 날씬해질 수 있을까? 뇌는 몸무게의 2%만 차지하지만 사람에게 필요한 에너지의 20%를 소비한다. 뇌를 쓰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드는 운동이다. 그럼에도 진화 과정에서 약 200만 년 전부터 인간은 DNA 피질에서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의 크기를 신속하게 3배로 증가시켰다. 인간은 가진 인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은 단 하나의 효소에 의해서 소비되는데, 그 효소는 신경 임펄스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배터리들을 재충전하는 일을 담당한다. 뉴런은 당신의 뇌 속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세포다. 당신은 900억 개에서 1000억 개의 뉴런을 가졌지만 개별 뉴런은 당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그러나 뉴런들이 무수한 연결선들이 이런 연결망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방식으로 당신의 자기의식이 생겨난다. 뉴런은 다른 뉴런에서 온 메시지를 세포 본체와 가지돌기라는 짧은 돌출부에서 받는다. 그 메시지는 시냅스라는 특별한 틈새를 건너서 뉴런에 도달한다. 뉴런이 다른 뉴런으로 보내는 메시지는 전기 스파크들의 패턴으로 코드화되어 축삭돌기라는 길고 가는 섬유를 따라 이동한다. 임펄스 각각은 세기가 약 0.1볼트이며 1m초/s에서 2mm 동안 지속하고, 이 이동 속도는 최대 시속 480km다. 임펄스들이 시냅스에 도달하면 신호의 고시를 하는 화학물질인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된다. 이 신경전달 물질은 신호소용 뉴런이 산출하는 스파이크들의 패턴을 바꾼다. 여기까지가 뇌가 작동하는 방식의 기초다. 하지만 아직 빠진 부분이 있다. 뉴런들은 화학물질들을 적당히 함유한 액체 속에 잠겨 있을 때만 재구시를 한다. 이 조건을 맞춰주는 것은 뉴런보다 50배 많은 교세포다. 교세포들은 발달하는 뇌에서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돕고, 성인의 뇌에서 뉴런들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축삭돌기를 절연하고 죽은 뉴런을 청소하고 사용된 신경 전달 물질을 재활용하고 뇌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한다. 교세포들은 뇌 속에서 주목받지 못한 채로 묵묵히 활약하는 영웅인 셈이다.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에 대해서 관련 주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 두었군요. 보기 좋게. 신경 전달 물질은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신호를 운반하며
신호를 받은 뉴런의 전기 활동을 잠시 흥분시키거나 억제한다.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 임펄스들이 시냅스에 도달하면 방출된다. 아주 작은 분자에서부터 중간 크기의 화합물과 펩티드라는 거대 분자까지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 임펄스들의 영향으로 소포들은 보유한 내용물의 신호 전달 뉴런과 신호 수용 뉴런 사이의 시냅스 틈새로 방출한다.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함으로써 효과를 발휘한다. 수용체 각각은 오직 한 가지 신경 전달 물질과 결합한다. 신경 전달 물질은 아주 다양하고 수용체는 그보다 더 다양하다. 왜 그럴까? 신경 전달 물질이 두 가지 기능, 흥분과 억제만 한다면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과 두 가지 수용체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실제 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은 신속한 흥분이나 억제를 유발하지 않고 뉴런 내부에서 상당한 느린 대사 과정을 유발함으로써 시냅스 세기의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은 중요한 유전자들을 켜고 끔으로써 뉴런 및 시냅스의 속성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변화가 기억의 토대일까? 그럴 개연성이 있지만은 우리의 지식은 내의 복잡한 화학적인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는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3초내파 활성화된 뉴런은 신경전달 물질을 방출하고 그 신경전달 물질은 다른 뉴런들에 있는 수용체들을 활성화하여 뇌 속의 정보 흐름을 변화시킨다. 이 변화의 지속 시간은 단기에서 중기와 장기로 다양하다. 3분대 폭풍 독성이 있는 기체 산화질소는 전혀 뜻밖에도 NO 신경전달 물질의 하나다. NO가 산화질소는 소포 속에 저장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뉴런의 내부에서 생산되는 즉시 방출된다. 방출된 산화질소는 뇌 속에서 확산하여 많은 수용 뉴런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산화질소 방출 뉴런과 수용 뉴런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같은 비시냅스 신호 전달은 장기 기억 형성에서 중요하다. NO가 신호 전달 물질의 하나군요. NO 땅 스위치 땅 뇌파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신경 유전학의 이제 기본 구조부터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신경 유전학이라 신경 유전 뉴로 센틱스인가? 자 관련 주제는 뉴런과 교세포 3초 인물 속에 프랜시스 크릭이나 왓슨 DNA 거절을 알아내고 이런 노벨상을 수상한 분이군요. 뉴런은 단백질이 필요할 때 유전자를 켜거나 꺼서 그 단백질이 생산되게 만든다. 재고 없이 주문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유사한 셈인데 뉴런에서는 이런 즉시 공급 방식이 잘 통한다. 대단한. 유전자는 단백질 제작을 위한 지시들의 집합이며 DNA에 들어있다. 인간의 유전체 속에는 약 22,000개의 유전자가 있다. 단백질들은 모두 뉴런의 기능에 필수적이지만 유전자 22,000개 모두 필요로 하는 세포는 없다. 따라서 다른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뉴런도 자기에게 필요한 유전자들만 켠다. 필요가 바뀌면 켜졌던 유전자들이 꺼지거나 꺼졌던 유전자들이 켜진다. 활성화된 유전자들의 패턴 변화는 시냅스들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신경회로의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신경회로 연결 상태의 변화 덕분이다. 위협적인 감각 자극을 감지하는 신경회로가 있다고 해보자. 그 위협이 지속된다면 회로 속의 강화된 연결들이 유지되고 더 민감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신호들이 뉴런의 돌출된 끄트머리 시냅스에서 중앙의 세포핵으로 이동하여 필요한 유전자들을 켜야 한다. 그 결과로 생산되는 시냅스 강화 단백질들은
방금 신호들이 출발한 시냅스로 이동한다. 이처럼 유전자들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유전자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유전자에 의해서 철저히 결정되지 않는다. 뇌의 유전학적인 메커니즘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다. 마이클 오셔. 삼촌 에파의 뇌는 인간의 유전자 22,000개 중에서 70%를 사용한다. 시냅스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유전자들의 활동은 경험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3번 내폭풍. 유전자들은 자폐증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우울증, 양극성장애, 조현병 같은 정신장애와 행동장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이 장애들은 임상적으로 구분되지만 최신 연구는 이 장애들이 유전적인 위험 인자들을 공유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양한 정신장애들의 공통된 유전적인 원인들을 알아내면 정신병의 바탕에 깔린 분자적인 메커니즘이 밝혀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예방의학의 발전에서 중요한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